최근 동남아시아의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동안 방역 모범국이라 불리던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에서 확산세가 폭발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베트남 국영방송은 지난 29일 코로나19 특보를 통해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소식을 전했는데요. 베트남 보건부 장관은 회의에서 신규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한 결과 인도와 영국 변이가 혼합된 새로운 변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양 실험을 한 결과 자기 복제가 훨씬 빠르게 일어나는 등 기존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제 인구 1억 명에 육박하는 베트남에서의 누적 확진자 수는 6,900여 명에 불과하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인 3,600명이 최근 한 달 사이에 감염되는 등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이번 주 베트남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233명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기 전인 지난달 8명보다 30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최근 들어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보건당국은 이러한 4차 대유행 현상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4차 대유행의 시작은 일본에서 귀국한 하남성 거주자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폭발했습니다. 여기에 베트남의 출정은 중국인들까지 가세하면서 확산은 일파만파 커진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일본 언론에서도 예측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28일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내 새 변이 바이러스는 시간 예측이 어렵지만 영국 변이 바이러스를 대체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상황 분석을 위해 지난 27일 도쿄도 가연 모니터링 회의에서도 인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던 찰나였습니다. 오마가리 노리오 국제감염증 센터장은 이번 주에 도쿄에서 처음으로 인도 변이 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게 확인됐다. 해외의 상황을 보면 앞으로 이 변이로 대체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예상된다고 니폰TV가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새 변이 바이러스가 베트남으로 흘러들어가 먼저 폭발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실 베트남은 코로나 발발 초기부터 국경을 폐쇄할 정도로 방역에 힘써온 나라입니다. 한국발 아시아나 항공기를 태평양 상공에서 회항시키는 극단적 카드를 꺼내들며 양국의 감정이 극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네티즌들의 분노로 상대 국가를 모욕하는 비방전으로 확대됐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으로부터 확산돼 들어온 베트남의 4차 대유행 상황은 이제 한국 기업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당국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백신 구매 등 당국의 각종 방역 비용 부담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31일 현지 언론 및 소식통에 따르면 북부 빈푹성은 최근 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 비용을 전액 부담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빈푹성은 다수의 한국 기업 공장들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과 대한상공회의소 베트남 사무소는 빈푹성 관계자들을 만나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하면서 비용 부담을 줄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린성에 위치한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은 지난 11일 현지인 직원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자 이들 직원이 소속된 생산시설에 근무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밤새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재반 비용을 전액 부담했습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은 검사 비용을 모두 대는 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겠지만 작은 규모의 회사는 타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하노이 인근 박린성 등 북부 지역의 일부 성들은 최근 지역 내 근로자들이 소속회사 내에서 숙박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각 기업에 통보했습니다. 또 출퇴근을 원하는 경우 사흘마다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박린성은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을 비롯해 이들 기업의 협력사들이 다수 몰려있는 대표적인 공단 지역입니다.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은 직원 수가 2만여 명, 삼성 디스플레이는 3만 5천여 명에 달할 정도입니다. 삼성전자는 현지 인용 기숙사 및 인근 숙박업소를 활용해 근로자들을 수용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공장 내에 숙박시설을 마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팬데믹 상황에서 숙박업소를 구하기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경제를 먹여 살리다시피 한 최대 투자국인 한국에 대해 검사 비용 청구도 모자라 자가격리 수용시설까지 마련하라는 지침까지 내리는 것은 한국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베트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제히 기업들을 대상으로 백신을 사달라고 요청하고 나서 기업들은 고개를 젓고 있습니다. 딘띠엥 중 하노이 당서기는 지난 28일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600만 회분의 백신이 필요하다고 밝힌 뒤 예산 부족을 이유로 기업들이 구매 비용을 부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중앙정부도 최근 민간 기업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백신 구매 펀드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주 총 1억 5천만 회분의 백신을 마련하기 위해 11억 달러, 1조 2,317억 원 규모의 재원을 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양해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가 한국 기업들에게 노골적인 지원을 바라는 상황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현지에서 생산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당국의 지침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백신 구매비 지원 등 1년의 요구사항을 놓고 해도 너무한다는 반응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 중소기업 법인장은 현지인들 사이에서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한 것은 정부의 방역 실패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면서 현지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세금도 내는 기업들이 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당국의 백신 구매 요구를 적절한 방식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백신을 직접 구매해 직원들에게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도 백신 물량 부족으로 접종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 정부의 요구대로 현지인들을 위해 백신을 대량 구매할 경우 자칫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박린성과 박장성에 있는 협력사들의 조업 중단으로 부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져 생산 중단으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협력사들도 직원 격리 및 이동 제한으로 인해 출근 직원 수가 줄어들면서 공장 가동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은 베트남 정부에 현지 진출 기업들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방역 관련 지침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노한 대사도 최근 베트남 정부 고위 관계자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인사회와 기업들 사이에서는 한국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공산주의여서일까요? 국가적 위기가 닥쳤을 때 자국 경제의 최고 공로국가의 기업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을 논의해 결정해야 하지만 자국 이익을 위한 일방적 통보는 공산주의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듯 보입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을 위해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엄청난 세금도 내면서 운영하는 가운데 자국 집단 면역 달성을 위한 백신 물량을 책임지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마치 한국 기업이 자국의 물주라도 되는 줄 아나 봅니다. 베트남 축구를 전례 없는 성적으로 국민들을 하나로 만들어준 박항서 감독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하는 것도 불만을 가지며 연봉 삭감을 주장했던 그들입니다. 호의가 지속되면 당연한 권리로 생각한다는 말이 딱 맞는 말 같습니다. 우리 정부에 좀 더 강한 대책과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시윤TV였습니다.